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윤책TV 전윤책입니다. 오늘 오후 검찰청 앞에는 조국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 나라의 분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조국을 보호하자는 사람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던진 메시지가 반검찰 집회에 힘을 부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참 많이 왔더군요. 여당 원내대표가 주말 10만 명 이상이 서초동으로 향한다고 예고를 할 만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기 바란다. 제가 이제 외우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는 대신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1시간 전에 대통령 메시지가 예고됐을 때 많은 언론인들이 조국 씨 사퇴로 예상했다더군요. 물 먹었죠. 문 대통령은 예상을 깨는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의 이 메시지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조국을 엄호하고 검찰에게 총을 쏠 때라는 신호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시위는 제법 활기찼습니다. 연예인들이 앞장서 운동권 노래들을 부르는데 구호를 외치는 이들 중엔 노란 세월호 리본을 달고 있는 이들도 제법 보였습니다. 세월호 사건과 문재인 정권 그리고 검찰개혁의 연결고리를 찾느라고 제가 잠시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요. 세월호 사건이 박근혜 정권 때 일어났다는 걸 빼면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문 대통령은 당선 뒤 팽목항을 찾아가서 고맙다는 글을 왜 썼을까요? 그런데 조국 게이트를 엄정 수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하라는 쪽 집회는 그 반대편 집회입니다. 그 집회에는 경찰이 길을 막아서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은지 멀리서 보아도 수적 열세로 보였습니다. 검찰 힘내라, 윤석열 총장을 지지한다는 구호들이 보였죠. 언제부터 문 대통령의 사람 윤석열 총장이 보수 진영의 박수를 받게 됐을까요? 적에 적은 동지라는 말이 이래서 통하는 모양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헤드라인은 역시 대통령의 이 말씀이었습니다. 신문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죠. 무엇이 혹은 누가 왜 문 대통령을 이토록 이 명명백백한 사안을 잘못 판단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가? 저는 이제 그 답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이 나라를 이렇게 미쳐 돌아가도록 꾀를 내는 것인가? 참 기가 막힙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미국에 간 틈에 검찰이 기습적으로 조국 씨 집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았을까요? 대통령의 발언은 입시 비리는 물론 조국 펀드 사건 내용까지 어느 정도 드러난 지금에는 명백히 조국을 비호하는 말로 들립니다. 진실에 도전하는 말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의문입니다. 지금 나라를 흔들고 있는 조국 게이트에 대해 검찰 수사든 사건의 진실이든 뭐든 언급하려면 대통령은 직접 기자들 앞에 서서 말하고 질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국민은 대통령의 진위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왜일까요? 설마 기자들의 질문이 두려워서는 아니겠죠. 다시 살펴봐도 문 대통령의 이 메시지엔 검찰에 대한 불만이 녹아 있습니다. 말이 성찰이지 반성하고 까불지 말라는 말입니다. 검찰들은 살살 해라는 걸 넘어 이제 더하면 선을 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대통령의 엄포죠. 대통령의 이 말이 나오자 이낙연 총리부터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 총리는 조국을 둘러싼 온갖 불법 편법 사실이 불거지자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민 사이에 싹 텄다고 했었죠. 그런데 어제 같은 국회에서 조국에 대한 수사를 두고 느닷없이 검찰 수사 태도를 타박합니다.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 검찰이 스스로의 자세를 뒤돌아보는 균형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자, 정말 왜들 이러시는 겁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 태도에 이렇게 민감해 하셨습니까? 아닌 말로 진작 좀 하시죠. 박근혜 대통령 시절 태블릿 PC 사건이 터지고 광화문에 촛불 시위가 벌어졌죠. 그때 제가 방송국에 출근할 때입니다. 유력 정치인들은 앞다투어서 연단에 올라 박 대통령에 대한 온갖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녀를 끌어내 박정희 대통령 옆에 묻어버려야 한다며 제 세상 만난 듯이 선동을 하던 정치인은 지금 도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켜본 저는 앵커 멘트에서 이 광란을 멈추고 헌법이 정한 대통령 탄핵으로 가야 한다고 했죠. 왜 정치인이 길거리에 나오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민주국이라면 거리의 선동을 멈추고 법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 뒤 출범한 박영수 특검은 정말이지 무소불위였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돈을 출연했던 기업들은 전전긍긍했습니다. 그것도 끝내 선별적으로 뇌물죄로 의율했죠. 이건 나중에 당연히 무죄로 판명났지만 저버리 대통령이라는 엄청난 권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지원했던 말 3마리는 끝내 뇌물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묵시적 청탁, 경제 공동체라는 낯선 논리가 동원됐고 이젠 문재인 정부 대법원에서 고스란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비교해 봅시다. 그때처럼 지금 검찰은 조국 씨 일가를 수사하는가요? 그때 특검은 정유라에게 학점을 주었다 해서 교수 3명과 명색이 대학 총장을 조리돌림하듯 했습니다. 그들은 끌려다녔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새벽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재벌이든 대학 교수든 청와대 수석이든 조금이라도 연관된 자들은 휴대전화부터 압수당하고 수첩을 압수당하고 엄청난 죄인으로 내몰렸습니다. TV 카메라들은 그들을 역사의 죄인으로 만들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씨는 그 장면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맨 앞에서 앞장서 선동하던 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은 그때 특검의 팀장이었죠. 하나 확실한 건 지금 조국 씨 일가는 물론 조국의 딸과 아들에게 황금 스펙인 병리학 논문 제1저자나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 같은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준 동료 교수들과 조력자들 누구도 정유라 때 이대 교수들처럼 조리돌림 당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의문은 이겁니다. 정말이지 대통령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조국 씨 집을 압수수색하는데 무엇이 지나친 검찰권 행사로 보였습니까? 이낙연 총리도 답해야 합니다. 그 압수수색에서 무엇이 과도해 보였나요? 문 대통령은 조국 씨가 영장을 집행하는 부부장 검사에게 전화를 바꾸고 해서 배려해달라고 했다는 그 태도를 바로 지적했어야 합니다. 그건 명백한 직권남용이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도 법률가일까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법무부 장관의 집이 압수수색할 정도로 판사가 영장을 내줄 정도로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면 문 대통령은 그 직무를 정지해야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하나 아셔야 할 것은 만약 죄 없는 조국을 윤석열 검찰이 친 것이라면 윤석열을 임명한 대통령은 더 궁지에 몰릴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한 발 더 나갑니다. 조국 씨에 대해 사법 절차가 끝날 때까지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고민정 대변인이 전한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다. 이제 이 말도 제가 외우게 됐습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사법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다시 말해 검찰이 판단이 아닌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조국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하나 확실한 것은 앞으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같은 것은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나 궁금한 건 말이죠. 일개 장관의 취임 태도,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리 때 왜 수사도 시작하지 않은 뇌물죄 덤터기를 씌운 건가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뇌물죄 중 가장 큰 부분인 미래 K스포츠 재단 출연금은 무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의 말씀에 검찰이 답변을 볼 차례입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전달된 지 정확히 1시간 반 뒤에 대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수사하겠다.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했으니 듣기에 따라서는 압수수색 때 인권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반성처럼 들리기도 해서 검찰이 꼬리를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하신문들은 법 절차에 따라 해왔던 대로 수사하겠다 이렇게 맞받아친 것에 방점을 찍더군요. 언론은 검찰 여부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대놓고 개입하고 있다며 불만이 거셌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론 보도가 아니라도 조국 대 검찰 구도가 청와대 대 검찰, 더 나아가서 문 대통령 대 검찰이 구도로 바뀌었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윤석열 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대들 배짱이 있을까요? 오늘 조선일보는 사설의 제목을 대통령이 파림치 장관 수사방해, 이게 국정농단, 사법농단이라고 했습니다. 국정농단, 많이 듣던 얘기죠. 사설엔 갑질한 재벌 가족 하나를 잡겠다고 대한민국 전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이잡듯 하면서 인권을 아예 말살하다시피 했고 결국 그 회장은 사망했다고 썼습니다. 대한항공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권력의 모든 행적은 낱낱이 기억되고 낱낱이 기록됩니다. 조국 게이트의 모든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에 세세히 기록되겠죠. 이 게이트의 뻔한 결말을 기다리면서도 이 조국이라는 수치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휴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